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존 치료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보통 처치, 진정 처치, 시소 복조는 우리 전 처치라고 해요. 그래서 요 전 처치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비교해서 어떤 걸 묻느냐 이런 문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압감미 처치 같은 경우는 가와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와 나를 서로 비교해서 어떤 게 가구나 어떤 게 나구나 이런 걸 알아주시면 되시고요. 다른 것들 보면 다 일치당을 되어 있죠. 근데 우리 러버댐은 어떻죠? 러버댐만 1악당으로 선정하는구나. 보존치료 중에서 다른 건 일치당인데 러버댐만 1악당이구나. 얘만 선정 기준이 다르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충전이랑 직충은 서로 비교해서 어떤 게 충전이냐 어떤 게 직충이냐 묻는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우리 러버댐 장착까지 해서 배워볼게요. 보통 처치인데요. 우리 보존치료, 이 전처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가로 표시돼 있죠. 상위 진로만 인정을 하거든요. 여기에 제일 상위는 충전이에요. 진정처치랑 취소복조랑 했을 경우 취소복조가 상위 진로이기 때문에 취소복조만 인정을 한다. 충전과 취소복조를 했을 경우 아니면 진정처치랑 충전을 했을 경우 충전이 제일 상위이기 때문에 충전만 인정을 한다는 거거든요. 요거 중요해요. 요거 이제 둘 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상위 진로만 인정을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보통 처치는 이제 기본 진찰료와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기본 진찰료 우리 배웠는데 뭐였죠? 연조직 처치 있었죠. 약물을 도포한다라던가 드레싱을 한다라던가 상담을 받고 간다라던가 우리 그 전에 했었던 약 처방을 받는다라던가 이런 것들은 기본 진찰료 산정이었죠. 그런데 요거 다르게 보통 처치는 경조직 처치라고 보시면 돼요. 치아에다가 하는 행위. 그래서 연조직 처치 지금 보통 처치인 것은 하면서 다른 문제로 연조직 처치가 나온다라던가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혹은 기본 진찰료 같은 경우는 비급여 행위랑 기본 진찰료랑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본 진찰료가 아닌 것은 해서 비급여 문제가 나온다라던가 하기 때문에 요거 다 세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보통 처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보통 처치 아까 말씀드렸죠. 경조직 처치이다. 본격적인 치료 전에 행하는 간단한 처치. 예를 들어서 그날 아무것도 안 하다만 거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하세요. 예를 들어서 치수 일부만 제거하거나 혹은 치수관 개방만 했을 경우 그날 발수를 한 게 아니라 우리 하다만 경우 있잖아요. 인도 그럴 경우를 보통 처치로 선정하고 발수를 그날 완료하지 못하고 하다가 이제 발수 같은 경우는 신경치료 중에서 1회밖에 선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1회밖에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2회 거쳐서 했다. 그럴 경우는 다른 거는 보통 처치로 해서 선정을 해요. 하다만 경우를 이제 보통 처치라고 한다. 있고 우리 치수절단도 1회밖에 청구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FC 넣어놓고 FC 이제 왔다 갔다 책임제 하죠. 이럴 경우 다음번에는 보통 처치로 해서 선정을 하는구나 라고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하다만 경우 무슨 처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했었던 간단한 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오늘 발치를 했어요. 하다만 경우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발치를 했는데 뿌리가 조금 남은 거야. 뿌리를 남았는데 다음날 와서 다시 이거 발치하자. 이럴 경우 우리 발치 2번 청구가 될까요? 안 되죠. 이날은 우리 다 뽑지 못했기 때문에 발치를 하다 말았다 해서 이날은 보통 처치 선정 가능해요. 그리고 다음날 왔을 때 요거 잔존뿌리 뽑았다. 이날 발치가 청구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럴 경우 발치할 때 마취도 하고 엑스레이 촬영도 하고 투약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 별도 산정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이날 와가지고 다 발치를 못했을 경우 이날은 보통 처치, 지금 다음에 왔을 때 발치 이렇게 하다만 경우를 보통 처치라고 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치아 우식을 제거하지 않고 임시 충전 시 선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치아 우식을 제거하고 그날 임시 충전을 했을 경우는 진정처치, 치아 진정처치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헷갈리지 않게 우식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는 보통 처치, 우식을 제거하고 충전을 했을 경우 진정처치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처치에 대한 이제 복이 있잖아요. 요것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진정처치 볼게요. 진정처치 같은 경우는 우식이 있는 치아에 우식 상아지를 제거한 후 영구 충전을 할 수 없어 임시 충전재를 사용하여 임시 충전한 행위를 말하는데요. 우리 치아 우식 부위를 제거하고 그날 우식이 조금 깊어가지고 이거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어 할 경우 충전을 완료하지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치아 거기에 GOE라던가 IRM을 넣어놓고 이제 기다렸다 할 경우 치아 진정처치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식 부위 제거하고 충전까지 했어. 그럴 경우 뭐죠? 제 상위 진료인 충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충전 당일 실시한 진정처치는 주된 처치에 포함되므로 산정이 불가하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필요한 경우 엑스레이 마취 별도 산정 가능하다. 여기 진정처치할 때 우리 다이칼 치수 복조랑 했을 경우 상위 진료만 인정한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치수 복조랑 진정처치는 두 개 헷갈리게 조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두 개 비교하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치수 복조보다 상위는 뭐였죠? 충전이죠. 우리 충전하는 날 치수 복조 하고 충전했을 경우 충전만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치수 복조 할 때는 다이칼 약제 다이칼 나오면 이거 치수 복조인가?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다른 것도 있으니까 다른 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충치 부위를 제거하는 도중 우리가 충치를 제거하는 도중 여기 치수가 여기 제거하는데 치수가 살짝 보일락말락 노출돼 있어. 이럴 경우 여기다가 약제 다이칼이라던가 요것들을 깔았을 경우 치수 복조라고 해요. 그런데 간접과 직접으로 나뉘거든요. 치수가 살짝 출혈이 발생한 경우 여기 조금 빨갛빨갛 비친다. 그럴 경우는 직접이고요. 살짝 그냥 요 비치는 정도다. 이럴 경우는 간접이라고 해요. 그냥 직간접이 있구나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고 다이칼 하면 치수 복조구나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수 노출이 우려될 경우 약제를 사용하여 진정시켜주는 경우 2차 상아질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술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당연히 비급여 할 때 전 단계로 했을 경우 산정이 불가하고요. 충전 당일에 했을 경우는 충전만 산정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 마취 및 엑스레이 산정 가능하고 치수 복조와 진정처치 동시 산정했을 경우 우리 상위 진료인 치수 복조만 인정된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 배워볼 거는 지각과민 처치인데요. 지각과민 처치 이렇게 글자 수가 6글자죠. 그렇기 때문에 1에 6치까지 산정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글자 수로 해서 외워주시고요. 치경부나 치근 노출에 의해 치아가 지각과민 상태에 있을 때 약물 도포를 하는 처치예요. 우리 시린이 처치에서 시리다고 하시는 분들 약물 도포하죠. 거기서 약물을 어떤 거를 도포했느냐에 따라 가와 나로 구분이 되고 있어요. 이제 가 같은 경우는 불소 이온 도입법이라고 하여 글루마, MS코트, 슈퍼실, 불소 이온 도입법 이렇게 4가지 보기가 있거든요. 이거 나오면 무조건 가구나 라고 해서 외워주시면 돼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접착제, 본딩, 그 다음에 레이저 나오거든요. 접착제, 본딩, 레이저 이렇게 근데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를 외우시는 것보다 가를 외워주시고 가가 아닌 거는 나구나 라고 해서 기억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우리 여기다 약물을 도포해서 그거를 흡수시켜가지고 불소이온 도입법 이런 거를 불소이온 도입으로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이 가 같은 경우는 1치당 2회에서 3회까지 산정이 가능하거든요. 요것도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가와 나의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약제 및 제로된 산정이 불가하고 동일 부위 치주, 충전, 보철 치료와 동시 시행 산정이 불가하다. 이 얘기는 우리가 오늘 스케일링을 했어. 스케일링하면 이가 시릴 수 있잖아요. 근데 네가 이를 시리게 하고 여기다 약물을 도포한다고? 이거 인정 안 해.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면 충전하는 날.
충전하기 전에 여기 실일 수 있으니까 약물 도포하고 할게요. 이런 거 다 인정이 안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치주, 충전, 보철 치료는 동시 산정 불가하다.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 지금 요 세 가지는 나와 다른 점이기 때문에 꼭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는 나와 다른 거기 때문에 꼭을 기억해 주시고요. 얘 같은 경우는 과민하다던가 예민하다던가 습관성이라는 상병명이 꼭 들어가요. 과민성 상하질, 예민성 상하질, 습관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병명이 과민, 예민, 습관이 들어간다. 이제 나의 경우인데 나 같은 경우는 과민 상태에 허가받은 레이저나 상아질 접착제를 도포한 경우, 한번 코팅을 한 경우 이런 경우인데요. 얘도 똑같이 동일하게 지각, 과민, 처치 해서 6치까지 선정이 가능해요. 아까 우리 다른 거 뭐였죠? 아까 얘는 블루마, 슈퍼시, MS코트, 불소이온 도입법 요 네 가지 있었죠. 이거 말고 다른 거 나오면 다 나구나. 뭐 레이저라던가 이제 가끔 MS코트 본딩 이렇게 본드라고 나오거든요. 그럴 경우는 나구나.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얘는 산정 기준이 조금 달라요. 우리 지압감 처치 같은 경우는 1치당 2회에서 3회 산정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재시행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대요. 그래서 대신 진찰료, 초진이냐 재진이냐 요것만 인정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1치당 2회, 일주일 간격으로 2회에서 3회까지 다 인정이 되는데 얘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인정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6치를 쓸 경우 100%가 다 한 치당 인정이 되는데 나 같은 경우는 1치 경우 100, 2치부터는 20%씩을 산정한대요. 그 대신 최대 6치. 그렇기 때문에 1일 최대 200%까지 산정 가능하다. 이 얘기는 1, 2, 3, 4, 5 6개의 치아를 했어요. 그럴 경우 첫 치아에는 100, 그 다음부터는 20씩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걸 다 합하면은 200%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4치까지만 했어. 이제 지압감이 처치 나로 4치까지 했으면은 100 하나 하고 2, 4, 6 그래서 160%를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첫 치아는 100, 나머지 치아는 20씩 해가지고 요거를 한 개수만큼을 해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최대 200%까지다. 이 문제는 되게 많이 나와요. 요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세요. 얘는 레이저 혹은 상아질 그리고 200%까지 한다. 첫 치아만 100이고 두 번째 치아부터는 치아마다 20%씩을 한다. 최대 6치까지이고 요거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레이저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밖에 안 되니까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키 레이저 혹은 SD201P 요 레이저만 된다. 우리 다른 레이저 쓰자 무슨 물방울 레이저 아니면은 K4 레이저 이런 거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레이저도 있다 해도 요 두 가지가 아닌 이상 안 되고 요 두 가지는 장비 신고를 해야지 인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 신고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지압감인 처치는 이제 증상 기록이 있어야 인정되고 가나를 동시 시행한 경우 이제 한 치아에다가 내가 이 치아에다가 오늘 슈퍼실드 도포하고 이제 본딩제도 도포했어. 아니면 슈퍼실 도포하고 레이저도까지 했어. 그럴 경우는 지금 가와 나를 동시에 시행했죠. 주된 처치 더 상위 더 비싼 이제 나만 인정이 된다는 뜻이고요. 예를 들어 우리 1 똑같이 여기 있는 슈퍼실 도포하고 여기는 레이저 했어. 이럴 경우 다른 치아죠. 다른 치아이기 때문에 얘는 가 인정되고 얘는 나 인정된다. 이렇게 따로따로 인정은 돼요. 하지만 같은 치아에 두 가지를 동시에 했을 경우는 이제 나 주된 처치만 인정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와 동일하게 얘도 이제 충전 치료라던가 근간 치료, 보철 치료, 치주 치료 등의 동일 부위에 시행했을 경우는 인정이 안 된다. 그리고 서비컬, 치경 부분 시려요 해서 충전하죠. 이럴 경우 여기 약물 도포하고 충전했어요. 이거 인정된다? 이것도 인정 안 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치아 파절편 제거인데요. 얘도 일치당으로 선정하고 있죠. 이제 치은 연상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는 흔하지만 연합 파절의 경우 치아 파절되어 분리되었으나 치근 부위가 잇몸에 붙어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얘기는 우리가 치아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파절이 됐어요. 여기
얘 파절림이 떨어져 나가겠죠. 근데 잇몸에 걸려서 파절이 된 거야. 그럼 여기 잇몸에 붙어서 애가 덜렁덜렁 하거든요. 그럴 경우 요거를 제거해주는 술식이에요. 그런데 이 파절이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이 뿌리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 치아 파절편 제거 후 남은 치아에 대해서 근간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각각 100%를 산정한다. 이 얘기는 우리 치아 파절편 제거도 하고 신경치료도 했으면 치아 파절편 제거 100, 그 다음에 신경치료 100을 해준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발치화하는 경우 발치만 인정한다. 이 얘기는 너 여기 치아 파절편 제거하고 나 발치까지 했어. 그럼 그냥 발치하면 되지 치아 파절편 제거 왜 했어?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보통 발치는 발치랑 만나면 발치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치랑 만났을 때 발치만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거 반대의 경우를 외워주시는 게 훨씬 더 나으세요. 나중에 동시 산정 기준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따로 한 번 더 외워주시는 거 필요하거든요. 앞으로 동시 산정 기준 많이 나오니까 주의해서 외워주세요. 교합조정술인데요. 교합조정술은 보시면 다 뭐죠? 교합이 조금 외상성 교합이라던가 이상이 있는 거죠. 교합, 조정 이렇게 글자 수가 4개라서 우리 1일 4치까지 산정 가능하구나 하시면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요거 술 빼고 하셔야 돼요. 꼭 기억해 주세요. 교합 조정에서 1일 4치까지 산정이 가능하구나. 그리고 교합 조정은 교합지에 의해서 교합 조정 시 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역 설명으로 교합지 사용이라는 내역 설명을 달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합 조정은 보통 고철물 장착하고 거의 교합 조정하면 인정이 될까요? 인정 안 되죠. 요거 주의해 주시고요. 우리 보통 이제 교합 조정을 하는 경우가 조기 접촉이라고 해서 치아가 한 부분이 너무 과하게 닿는 경우, 그럴 경우 한 부분이 이제 본이 많이 녹는다라던가 아니면은 치주가 안 좋아서 막 동요도가 있다라던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석 제거 혹은 치주 소파술을 해서 이제 조금 더 지켜보고 아니면 교합 조정도 하고 하거든요. 그럴 경우 동시 시행 시 각각 100% 산정한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이제 충전. 우리 충전하고서 거기 다듬잖아요. 그거는 교합 조정이다? 아니다. 우리 충전했을 경우 충전에는 충전물 연마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다듬는 행위는 충전물 연마이다. 근데 우리 코어 할 때 어떡하죠? 코어 할 때 코어하고 프레파죠. 이런 코어는 충전물 연마는 빼주셔야 돼요. 요거 코어 할 때는 충전을 하고 나서 충전물 연마를 빼준다. 기억해 주시고 근간치료 중 교합 조정술은 별도 산정 불가하다. 우리 신경치료 할 때 그 부분 오크루졸 리덕션 하죠. 거기에 계속 압력이 이제 힘이 가해지면 이제 거기 증상이 완화되지가 않으니까 여기 엔도된 치아는 높이를 닿지 않게 하거든요. 이 얘기는 이것도 교합조정술이다? 요거는 아니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니까 한 번 더 봐주시고요. 치아 탈구에 장강고정술과 교합조정술 동시 시행하는 경우 100대 50이다. 치아 탈구. 치아가 이제 빠져서 이거를 와이어로 고정시켜놨어. 우리 치아 흔들리거나 하면 여기에 와이어 고정시키죠. 그러고 나서 여기 고정시켜놨으니까 여기 힘이 가해지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교합조정술을 해놨어. 그럴 경우는 100대 50으로 산정을 한다. 요거 웬만하면 잠강고정술과 만나면 100대 50이거든요. 요것도 한 번 더 기억해 주세요. 다음 러버댐 장착인데요. 러버댐 장착 우리 신경치료할 때 초록색 그거 걸고서 많이 하죠. 그걸 러버댐 장착이라고 하는데 러버댐 장착료는 축충, 치수 절단, 발수, 확대, 세척, 충전, 당일 발수 군충, 충전 등 시 산정할 수 있다. 너무 많죠. 이걸 외우는 것보다 산정 안 되는 기준을 외워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보시면 여기 보통 처치, 진정 처치, 치수 복조. 우리 이거 뭐였죠? 전처치였죠. 전처치 때는 사용할 수가 없구나. 이거 한 번 더 봐주시고 음극근간 처치. 우리 보통 신경치료들은 지금 다 되고 있는데 여기 음극근간 처치는 안 되는구나.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보면은 여기 충전 나오죠. 즉충 충전. 그런데 광중압 레진 충전은 안 되는구나. 그리고 실란트 할 때도 안 되는구나. 요 안 되는 것들을 외워주시면 돼요. 전처치 플러스 음극근간 처치, 광중압 레진 충전, 실란트. 요거 꼭 외워주세요. 이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딱 안 되는 행위를 묻진 않아요. 묻진 않는데 오늘 차트가 막 나와요.
차트가 나서 오늘 러버댐 걸었고 뭐 신경치료했고. 근데 신경치료가 응급근간 처치이냐? 응급근간 처치는 뭐죠? 그 어젯밤에 아파서 한숨도 못 잤어요. 갑자기 아파요. 이렇게 급성상병을 해서 이제 하는 건데, 여기가 신경치료를 할 때 여기에 가스가 차가지고 갑자기 아프다라는 이제 CC가 와요. 그런 주호소일 때는 응급근간 처치인데, 응급근간 처치를 하면서 러버댐을 걸었어. 이게 선정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렇게 보기 중으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트를 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러버댐 장착의 응급근간 처치라던가 방중압 엔진 실란트는 안 되는구나,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러버댐 장착 1학당이기 때문에 상하학을 했어. 상하하고 하학하면 동시 2회 선정 가능하겠죠. 1학 상하, 2학 하학 이런 식으로 해서 2회 둘 다 했다면, 그 다음에 러버댐 장착의 재료대, 우리 러버댐은 별도 산정이 불가하다.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시고요. 다음 시간 충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